교재 3-4페이지 펴놓고 같이 이제 어디야? 3-150, 150 아니구나. 3-188페이지. 여기 또 한번 볼게요. 안 나오냐? 자, 엑셀 문제를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 한글과 마찬가지로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 300점 이상이면 B, 200점 이상이면 C. 요건 똑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것도 역시 답안 작성 요령부터 나오고요. 이 답안 작성 요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동그라미를 갖고 있고요. 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역시 한글과 마찬가지로 답안 작성 요령부터가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제1작업. 여기는 혼자 24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춰서 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앞쪽에 다음과 같이 번호가 붙는 아이가 있어요. 이 번호가 붙는 아이는 함수 문제, 계산을 해야 구할 수 있는 문제고, 총 7개가 나오는데 이게 각각 20점씩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업 문제가 나와요. 이 작업은 필터 및 서식 혹은 거기 교재 3-190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제2작업 문제가 목표값 찾기랑 필터가 나오죠. 유형이 두 가지 중에 랜덤으로 나옵니다. 필터 및 서식이 문제가 나오든가 아니면 목표값 찾기와 필터가 나오든가. 점수는 8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작업. 저는 여기에 피벗 테이블이 써 있고요. 거기 책에는 정렬 및 부분합이 써져 있죠. 역시 여기 3작업도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둘 중에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앞쪽의 문제가 이 작업이 필터 및 서식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 위에 이 작업이 목표값 찾기 필터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정렬 및 부분합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 개수가 좀 늘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작업이 그래프 100점짜리 문제고요. 총 10개의 조건이 있고 이 10개의 조건을 다 맞추면 100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500점인데요, 선생님. 지금 혼자 1작업이 240점이죠. 이 이유가 이 1작업을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럼 2, 3, 4작업이 다 안 돼요. 이 1작업에 써져 있는 게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 3작업도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고 4작업도 역시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네. 1작업 풀한테 0점이네요. 네. 그렇죠. 약간 그래서 엑셀 시험은 뭐 아니면 도예요. 합격과 불합격의 선에 있어요. 못 풀면 그냥 다 못 푸는 거기 때문에 2, 3, 4작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1작업이 무조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때 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 점수를 20점씩이라 그랬죠. 요거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요 위에 부분에 있는 이 동그라미 조건은 싹 해야 돼요. 얘는 진짜 안 하시면 안 되는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 요령부터 해볼 건데요. 교재 페이지는 다시 3-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했나요? 자, 바탕화면에서 엑셀 찾아서 더블 클릭할게요. 이때 선생님 엑셀이 2022 버전 365 버전이 있고 2021 버전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2021 버전으로 할 건데 두 개의 메뉴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이 해석이 조금 덜 됐어요. 이 메뉴가 한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도형을 그리면 위에 메뉴가 이렇게 세이프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보다 상위 버전은 도형 서식으로 나오거든요. 똑같은 건데 메뉴나 자리나 구성이나 모양이나 싹 다 똑같은데 메뉴명이 틀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연습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푸는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자리도 똑같고 메뉴명만 좀 다르다. 그래도 헷갈리시면은 집에 프로그램이 이것보다 상위 버전으로 깔려져 있다. 그럼 새로 좀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저희 엑셀 다 키셨고요. 새 통합 문서 눌러서 다 키셨나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답안 작성 요령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시험 종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총 4단계, 즉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라고 써져 있어요. 문제가 총 4단계.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시트가 총 4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저기에도 왠지 있구나.
문제가 제 4작업, 그러니까 총 4개의 시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4개의 시트가요, 선생님. 다 추가되면 안 되고 마지막 시트는 차트 시트라서 새로 나중에 추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우리는 3개의 시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작업의 시트에 A열은 연럽이 1로 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A열 있죠. 요거를 1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그것부터 할게요. 여기 왼쪽에 A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연럽이라고 있죠. 연럽이를 클릭을 하고 눌렀나요? 그리고 1 쓰고 확인을 눌러줘요. 그러면 우리는 A열을 1로 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위의 것은 감점 처리가 됩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됐어요? 그리고 제1작업이라고 써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시트가 총 몇 개 필요하대요? 3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 시트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제1작업 2가 생겨요. 됐어요? 다시. 자, 선생님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 시트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놓고 컨트롤을 나중에 놓는 거예요. 단축키 쓰실 때 동시에 떼는 건 없어요, 항상. 그럼 이렇게 생겨요. 안 생겨요? 엔터를 제1작업 쓰고 엔터 치셔야 돼요, 선생님. 누르고 드래그 마우스 떼요. 마우스 떼요.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했어요? 응. 엔터 아마 안 쳐서 그럴 거예요. 엔터 얘기를 안 해서. 됐어요? 자, 그리고 글자 쓰고 나서 엑셀은 엔터 꼭 치셔야 돼요, 선생님. 글자 쓰고 나서 엔터 치셔야 됩니다.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안 해서 그랬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시트의 두 번째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으로 바꿔주고 엔터. 제3작업으로 바꿔주고 엔터 합니다. 자, 그러면 A열에 대한 연럽이가 1인 시트가 3장이 완성이 돼요. 그런가요? 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X 눌러서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장 안 함 하고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엑셀 다시 키고 새 통합 문서 눌러주고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A열에 대한 연럽이가 1이에요. A 글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세 번째 연럽이 1 쓰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시트 A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으로 이름 바꿔줘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1작업 시트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자, 그러면 A열이 1로 되어 있는 거 두 개가 복사됐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쓰고 엔터, 제3작업 쓰고 엔터 해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제1작업 시트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이 이게 끝이거든요. 저장을 하면 돼요. 파일 누르고 왼쪽에 파일 눌러주시고 위에서 5번째 저장 눌러줍니다. 선생님 얘는 디스켓 그림으로 바로 저장하시면 안 돼요. 파일 누르고 저장 눌렀어요? 그러고 오른쪽에 찾아보기를 클릭해줘요. 저 위에 디스켓 그림 눌러주시면 저장의 위치가 안 나와서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꼭 저장 버튼 파일로 들어와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폴더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통합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지우고요. 2025 09 18 빼기 본인 성함. 했나요? 그리고 저장 눌러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줄 건데, 교재 페이지 3-7 페이지 볼게요. 거기에 파란색으로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이렇게 써져 있죠?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제1작업 시트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모든 데이터의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얘가 셀 모드 선택이에요. 찾았어요? 요거 클릭. 그러면 다 블럭이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글꼴에서 여기다가 굴림을 쓰고 엔터를 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맞춤 그룹에 보면 여기 가운데 맞춤 있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됐어요? 위에 것도 가운데 맞춤, 아래 것도 가운데 맞춤인데 둘 다 눌려 있어야 되고요. 위에 거는 세로에 대한 가운데 맞춤이고 아래 거는 가로에 대한 가운데 맞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열너비랑 행 높이를 좀 조절할 거예요. 거기 글꼴은 다 했어. 숫자는 쓰고 나서 나중에 처리를 하는 거라 지금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열너비와 행 높이는 이제 문제 지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해야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야 깔끔하게 나와서.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 출력 형태를 보면 표가 어디까지 그려져 있어요? J열까지 그려져 있죠. B열부터 J열까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위에 열 머리글에 B열부터 J열까지 드래그를 해줘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J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됐나요? 그 다음에 열너비 11 했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했나요? 그럼 열너비가 좀 넓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 기준으로 봤을 때 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어요? 4번 행부터 14번 행까지가 표죠. 이때 4번 행은 글자의 그 높이가 줄수가 두 줄이라서 자동으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거기 오른쪽에 공유 건수 칼로리가 두 줄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자동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는 5번부터 14번 행까지의 행 높이만 조절할 거예요. 이때 14번 행도 같은 건데 다음처럼 두 줄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외우기 편하게 14번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자, 5번부터 14번 행 머리글에서 이렇게 긁어줍니다. 이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긁는 거야. 여기가 아니고 앞에 행 머리글에서 숫자 써져 있는 거에서 딱 긁으셔야 돼요. 5번부터 14번 행까지. 했나요? 잘 선택이 됐다면 여기 왼쪽 하단에 초록색 점이 있으셔야 돼요.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행의 높이는 18로 할 거예요. 절대 욕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열너비는 11, 행 높이는 18. 저는 이렇게 할 때가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표 만들고 나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선생님 해주신 거죠. 정해진 게 아니고 안 해도 상관없고 책에도 그래서 설명이 없지만 해야지 출력 형태가 가장 비슷하기도 하고 글자가 잘리는 경우들이 좀 줄어서 없진 않고 줄어서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테두리를 먼저 치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B4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아줘요. B4부터 H12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J12 J14 B4부터 J14까지 블록 잡기. 잡았나요? 자,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테두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글꼴에 여기 사각형 있죠? 요거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눌러줍니다. 눌렀나요? 그럼 다 들어가죠. 블럭 풀지 말고요.
블럭 풀지 말고 그 상태에서 바로 다시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블럭을 풀고 보면 안쪽에는 얇은 실선이, 바깥쪽에는 굵은 선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표 문제에 보면 4번행 아래쪽에 굵은 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2번 행 아래쪽에 또 굵은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각각에 이렇게 위아래에 굵은 선이 들어가야 있기 때문에 B호부터 J12까지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아까 눌렀던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르시면 돼요. 이게 뭐 한글하고 좀 반대되는 느낌이네. 살짝, 그죠? 위에 따로 잡고 아래 따로 잡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 했나요? 네. 자, 그럼 테두리 먼저 다 그어줬고요. 이제 안쪽에 보면은 셀이 합쳐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B13부터 D13까지가 셀이 하나, 그리고 B14부터 D14까지가 셀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F13, 14 셀이 합쳐져 있고, H13부터 I13까지 셀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했나요? 자, B13부터 D13까지를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다중으로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요, 엑셀에서. 자,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B14부터 D14를 드래그합니다. 이때 눌렀던 걸 또 누르거나 클릭을 하고 드래그 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처리를. 오케이? 네. 자,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3, 14 드래그, G13부터 I14까지 13까지 드래그 합니다. 선생님,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봐가면서 처리를 해주세요. 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림 한 번씩 꼭 보세요, 선생님.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요걸 눌러줘요. 선생님, 저는 눌렀는데 셀이 안 합쳐져요. 아까 얘기했던 눌렀던 거 또 눌렀거나 블럭을 2번 잡았거나 이러면 얘가 2번이 잡히거든, 또 게다가. 2번이 잡혀. 눌렀던 걸 또 잡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럴 경우는 풀고 다시 해야 돼요. 안 똑똑해. 자, 됐나요? 자, 안 되신 분들은 따로따로 한 개씩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자리 F14 주세요. F13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중간에 셀 서식이라고 나와요. 그런가요? 네. 자, 여기 중간에 셀 서식을 클릭을 하고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테두리, 그 다음 대각선 아래, 대각선 위 눌러주면 돼요. 했나요? 네. 그리고 확인. 자, 여기까지 해주고 나서 내용을 쓰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 교재 3-6페이지에 아까 저기 셀 전체 선택하는 거랑 글꼴 바꾸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넣는 거는 3-10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3-10, 11페이지. 이때 책에 나와 있는 3-10페이지의 맨 위에 거 보면은 저랑 행 높이가 좀 달라요. 거기에도 행 높이 조절하는 게 나오잖아요. 3-10페이지 보시면 그거 수정을 조금 해주세요. 1, 2, 3. 22가 아니고 저희 5번부터 13번 행에 대한 행의 높이가 22가 아니고 18입니다.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도 상관은 없다. 이게 점수에 포함되거나 아니 애초에 행 높이 조절, 열 너비 조절 안 해도 돼요. 대신 열 너비 조절은 글자가 잘리지 않는 정도. 화면을 봤을 때 출력 형태와 다르게 글자가 잘리면 감점 처리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답안 작성 요령 끝이고요. 이 상태로 글자를 좀 쓰면 되거든요. 저희 교재 7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그대로 쓸 건데 2줄 되어 있는 것만 건너뛰고 쓸게요. 넘어가서 일단 써요? 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선생님 지금 저 요리명 쓰니까 글자가 좀 넘어갔죠? 이러면 위에 열 머리글, 여길 열 머리글이라고 해요. 선생님, 열 머리글이라고 해요. 자, 여기 C랑 D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열 너비가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넓어져요. 내가 넓힌 게 아니고. 이 긴 글씨를 기준으로 넓어져요. 지금 이렇게 넓히시면 돼요. 오케이? 예. 네. 자, 이제 마저 쓰세요. 그냥 정신.
이거 그리고 오타 없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모르지? 선생님 오타 절대 없어야 돼요. 이 엑셀은 시험 문제가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1작업의 애초에 1작업의 애초에 그 뭐야 오타가 있으면 뒤에 계산도 안 돼요, 선생님. 그래서 오타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요리 난이도 순위 있잖아요. 거기 가로치고 1, 2 써져 있죠. 문제에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번호를 뜻하는 거라 요 가로치고 1, 2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써도 쓸게요, 선생님. 앞에 보세요. 이거 먼저 쓸게요. 나 멈췄다. 자, 여기 코드 요리 후기 옆에 보면 공유 건수가 2줄로 써져 있죠. 네. 일단은 공유를 써요. 공유를 썼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선생님 Alt가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Alt는 안 돼요. 무조건 왼쪽 것만 가능해요. 그러면 커서가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건수 쓰고, 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유, 아까부터 왜 이러냐 프로그램. 자, 그러면 행 높이가 지가 알아서 높아져요. 그죠? 그 뒤에는 그냥 쓰면 되거든요. 얘가 선생님 앞에 보세요.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이 이렇게 내려온대. 이거 엔터 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칼로리 100g당도 다음처럼 Alt 엔터에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보면 여기 칼로리 100g당도 이렇게 2줄로 써야 되거든요. 이거 2줄로 쓰면 행 높이가 조절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 행머리 글에 가서 이 선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알아서 높아집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쉬는 시간